장사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을 많이 시작들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실수이고 이게 자영업의 현실이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려면 철거업을 해라. 절대 안 망한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요즘 오픈하는 곳도 많고 문을 닫는 곳도 많은데 자영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람은 자영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게를 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생존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요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보다 훨씬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을 많이 시작들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실수이고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나으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자영업을 하실 때 무조건 힘들어질 사람들의 유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라밸만 찾는 사람인데요. 장사는 밤낮이 없어요. 책임감을 뒤따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속으로는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직원 관리, 손님 관리, 매출 관리, 시간은 적게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시라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아기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잘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알지만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는 온전히 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자영업은 균형이 없나요? 1년은 하셔야 나의 시행착오나 어느 정도 데이터도 쌓이고 그 데이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뭐 실행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야지만 그때 균형 잡힌 생활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에는 어떤 점에 제일 집중을 해야 돼요? 매뉴얼과 시스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매뉴얼과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일정한 기준과 우리의 방향성을 잘 제안을 해줘야 그 방향대로 이 친구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한다고 계속 워라밸이 없이 살라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잡힐 때까지는 올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되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영업은 스스로 운영하는 사업이지 자유로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업 자체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시작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빙도 했다가 설거지도 했다가 손님 안내도 했다가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정말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이게 자영업의 현실이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든 건 다 피하면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시간을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자유분방해 보이고 매장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거든요. 매출이 떨어지면 사장 잘못이고 직원이 떠나가면 그것도 사장님 잘못이니까 그 외면에 있는 책임감이 많이 뒤따른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좋아 보이는 면만 보고 시작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자유 뒤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또 다른 유형도 있을까요? 세 번째는 감에만 의존하는 유형인데요. 지금은 데이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출을 분석하거나 상권을 분석하거나 고객의 취향이 어떤지 이동 동선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툴이 굉장히 많은데 1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검증의 절차를 겪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저번 편에 상권 분석 영상을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사할 때는 감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감은 그냥 시작의 촉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저의 감을 한 스푼 더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상권이나 수십 번 왕래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 감 믿으셔도 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는 감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니까 감보다는 데이터를 1차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감을 한 스푼 얻는 것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저는 매출의 흐름이나 시간대별 객수나 단골 비율 등을 기록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여성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떤 메뉴를 더 선호하는지 평일과 주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그 결과값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기록하고 분석해야 다음 달 더 나아가 내년 장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벤트 하나도 감으로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매출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길게 놓고 보려면 데이터는 정말 필수로 보셔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이 또 있어요? 네 번째는 배움입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즘 시장은 시시각각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한 방향만 고수해서 진행을 하시면 손님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데 배운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장에 필요한 전부겠죠. 메뉴 트렌드, 마케팅, 회계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또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등이 잘 돼 있거든요.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배움의 기회가 많으니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은 실제로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시네요? 지금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지, 손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요즘 메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수시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 배움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도 토의도 하고 그리고 손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직접 촬영하시는 것도 발전의 일환인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촬영을 하면 우리의 브랜드 가치도 알리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나요? 자, 마지막은 한방입니다. 한방.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장사가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한방은 없어요.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한데요. 물론 자신감 중요하지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달은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실행해 보시고 또 수정해 보시고 보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셔야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달에는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달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매뉴얼과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거거든요. 최소 1년은 버티셔야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한 방이 아니라 길게 보고 장사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은 그럼 시작하실 때 첫 해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돈보다는 구조를 먼저 세웠어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메뉴가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지, 고객에 대한 신뢰도, 이 세 가지를 먼저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은 따라오는 구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문을 열고 매장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과 제일 마지막 끝에 하는 거를 정한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작업이에요. 나열을 하다 보면 이 시간대에 뭐를 해야 하고 손님한테 서비스가 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타임 테이블을 한번 세워보고 괜찮았던 걸 모아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 메뉴를 만들고 나서도 이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게,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방법이기도 하겠죠. 대표님 오늘 5가지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장사 시작하지 마세요.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준비가 되고 철저하게 다른 매장 가서도 일도 해보고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해도 실패하는 자영업자 너무 많습니다. 장사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